효율적 시장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1968년도에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한 50년 전 이론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온 이론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 새로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가 되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인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은 발표한 즉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여기가 좀 중요하죠. 개념들을 잘 알아둬야 돼. 개념과 초가 이윤 그 내용을 잘 공부를 또 해둬야 됩니다. 자, 과거의 정보가 있어요. 과거. 자,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즉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을 하죠. 자, 오늘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려면은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초과 이윤도 없고 뭐도 없다. 손실도 없다. 이 상태를 우린 전문 용어로 정상 이윤이라고 해. 정상 이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정상 이윤은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남보다 다른 투자자, 남보다 뭐를 얻는다? 우수한 정보. 남보다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정보잖아요. 남보다 우수한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우수한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여 투자를 한다.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이 경우에는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얻을 수 있어. 이 경우는. 자, 그리고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더해주죠. 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이 된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현재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뭐가 존재한다? 또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자, 이 경우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준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에다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두 개를 대준 거죠.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우리는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든지 영업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적 분석이 나타나는데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뭐는 또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 즉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남보다 우수한 정보, 미래의 정보를 이미 어떻게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죠. 예?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보 이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오너들이 투자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주식에 팔아서 초과 이윤을 얻죠.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그럼 이 정보를 누가 빨리 획득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이제 신도시 발표했죠. 이제 우리 화정 뒤에 거기 고향 창릉해서 이제 서울에 가깝다고 해서 엄청 한데 미리 그 정보가 새죠. 요구하는 게 뭐야? 예? 그 발표하기 6개월 전에 토지거래 그거 확인을 해달라 하는 이유 주장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왜 그러냐? 이미 정보가 샜다는 것은 뭐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발표하기 전에 싸게 사서 가격이 이제 급등할 거 아니야. 발표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팔면은 불로소득을 얻었다. 근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얻었느냐? 중요하지. 이게 이상한 산 얻으면 다 쇠고랑 차는 거야. 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수한 정보를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생각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하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특징을 출제하는데 공표된 정보든 28회는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정답. 공표된 정보든 공표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는 아까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입니다. 그럼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뭐죠?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된 시장을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3년 전에 또 출제한 게 요걸 출제했었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완전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퍼펙트하다. 완전한 정보. 시장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 이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됐다. 또는 가장 어떻게 근접한다. 가장 잘 부합이 된 시장 또는 가장 가까운 근접된 시장은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을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결코 뭐는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성이나 중강성은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지만 강성은 어느 누구도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인은 얻을 수 없다. 요거 작년에 또 지문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적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된 강성의 효율적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언제?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자, 요걸 우선 확인해 두 보시면 되겠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뭐가 돼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리학이라는 학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시장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가 참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이것은 맞는 지문. 왜? 이것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그래서 A는 B다가 여기에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요 안에 뭐가 돼? 포함이 되면 돼요. 근데 역은 어떻게 돼? 그럼 역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역은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이건 왜 틀렸느냐 하면요, 요것이 요 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어느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 빗금친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이 뭐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빗금친 부분은 바로 불완전 뭐다? 경쟁 시장을 말해요. 경쟁 시장. 자, 그러면은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보 비용,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서로 일치 같다면은 우리는 우수한 정보로 인한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이윤이 없을 때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될 수 있다. 맞죠? 왜? 요게 같으면. 그래서 1번 지문에 거기에 밑에서 거기에 1번 한 5번째 보면 1번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없다로 내버립니다. 시험에는 없다로 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보 가치가 1억 원이에요. 근데 정보 획득하는 비용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정보, 우수한 정보를 해서 얼마? 1억에서 7천 뺀 3천만 원을 뭐를 한다? 예? 3천만 원이 뭐가 돼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요 차이만큼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투자자는 이 시장을 패배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이 말인데,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무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의 그 정보가 오픈 공개돼서 경쟁하면은 초과 이윤은 없거든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주어지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독점적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지문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럼 요거는 앞에는 가정이에요. 자, 요 앞에는요, 뭐뭐이라면 가정. 그럼 뒤에는 뭐다? 결론. 그럼 결론이 뭐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어떻게 돼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말을 좀 바꿔서. 자, 그리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자, 초과 이윤이 없으면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요 두 개가 같으면은 뭐가 돼?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대,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정보의 가치.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 뭐를 출제했어요? 계산문제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뭐 정보의 가치 구하는 계산문제 출제를 했는데, 그럼 계산문제 출제할 때는 오의함이 없을 때는 뭐죠? 오의함이 없을 때는 확실성한 거예요. 오의함이 없는 경우죠.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또는 위험이 있으면 뭐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위험이 없을 때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에서 위험이 있을 때 불확실성하의 현재의 가치를 뺀 게 바로 뭐다? 정보의 가치다. 정보의 가치. 작년에 계산 문제, 여기서 이걸 뺀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안 내겠죠. 작년 냈으니까. 25회, 29회 계산 문제 냈고,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는 계산 문제 안 해요.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과 할당적 효율성 및 정보 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죠. 우수한 정보란 없어요. 강성에서는. 맞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 이윤은 없고 정상 이윤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뭐다? 거기 봤더니 기본적 분석은 초과 이윤까지도 보장한다. 여러분, 기본적,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정보를 이용하면 우수한 정보죠. 우수한 정보는 초과에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면은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요. 2번 맞고, 독점 시장이라도 우수한 정보에 대한 경쟁이 공개적으로, 경쟁이 공개적으로 발생하면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은 불안전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초과 이윤도 없기 때문에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5번.
정당한 정보 비용은 뭐다? 여러분 정보의 가치가 요거잖아요. 4번이 5번이 있을 때 확실성에서 뭐를 빼야 돼? 불확실. 요게 바뀌었어. 예? 이 정보의 가치, 정당한 정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초과의 이윤이 없도록 정당한 정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정보 가치와 같게끔 정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정당한 정보 비용. 그래서 5번 정답. 확실성, 불확실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경제이론 지문 좀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안 보던 지문들이 좀 꽤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문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 또 원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계산 문제 몇 개 중요 부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입지이론, 정책 기초이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